말기 암 환자라면요, 이 처방에 대해서 꼭 알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도는 김박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요, 말기 암 환자라면 꼭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는 처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통계에 따르면요, 2018년 기준에 960만 명이 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망률은 16%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27.6%가 암으로 인해 사망합니다. 사망률 중에 1위입니다. 그래서 암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은 겪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때 이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시행하는 치료요법이 항암 화학요법입니다. 항암제라고 하는 것들을 투여받거나 주사를 맞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항암 화학요법은 굉장히 강력한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심구토, 빈혈, 백혈구 감소, 구내염, 설사, 그리고 탈모, 생식기능 장애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한 번쯤 항암제를 치료받아 보신 분이라면 맞아. 그때 식욕장애가 있어서 밥도 못 먹겠더라. 구역감이 있었어. 설사를 했었어. 머리가 다 빠졌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처방은요, 바나사심탕이란 처방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이기 때문에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치 처방에 200원, 300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바나사심탕이 항암 환자들한테 사용했을 때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해서는 RCT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복용해도 좋겠습니다. 원래 바나사심탕이란 처방은요, 소화기에 사용하는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영수성 식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그리고 설염, 편평태성이나 재발성 아프타, 구내염이죠. 그리고 구내염 이런 것에 사용하는 처방이고, 아까 봤던 항암 화학요법에 나오는 부작용들이랑 굉장히 매치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증상에도 똑같이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항암 사용했을 때 이 소화기 쪽에 문제가 생기면 퍼스트 초이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의사들이 한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요. 논문들도 많이 발표를 하는데요. 2019년에 나온 논문만 보더라도 말기암 환자인 사람들의 22명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바나사심탕을 구강 함수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함수라 그러면 수학이 생각날 텐데 한자로는 이제 가글을 했다는 뜻이게 되고요.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에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구강 불편감, 대표적으로 점막염, 건조감,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 구강의 습도가 좋아지고 구취도 줄고 구강 점막염이나 불쾌감이 좋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면요, 우리가 장염이나 구강 점막염을 앓기 쉬운데 이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 바나사심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라 그러면 부작용을 줄여서 이 정상적인 표준 치료법의 사이클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입맛이 없어서 체력이 떨어져서 항암 치료를 못 받는다거나, 혹은 너무 괴롭게 설사를 하고 입에 뭐가 나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치료를 사이클 내로 다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게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암제의 또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설사입니다. 굉장히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항화암요법을 지속시킬 수 없게 하는데요. 아파티닙, 우리가 이제 비소세포 암종에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처방인데, 이 아파티닙이 수양성 설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일노테칸, CDDP나 5FU 같은 항암제들도 설사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얘들에 의해서 이제 비롯된 지연성 설사 같은 경우에는 바나사심탕에 효과가 있다고 연구들이 충분히 보고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얘들이 왜 설사를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리노테칸에 대한 급성 설사 같은 경우에는요, 콜리네스테라제라는 성분에 의한 것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설사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콜린제의 사용으로 대응이 가능한 일가성 설사라 그래서 항콜린제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지연성 설사는 잘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콜린제를 쓰면 표준요법으로 양방에서는 설사가 멈출 겁니다 했는데 막상 써보면 잘 안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바나사심탕을 줘봤더니 설사가 멈추더라. 4주차에 연변이 되고 8주차쯤 됐더니 설사가 멎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논문들을 보고 한의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항암제를 쓰시면 설사하는 것들이 8주차, 2달까지 써보고 효과가 없으면 약물이 별 반응이 없는 겁니다 라고 보셔서 약을 바꿔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4주차에는 설사를 아직 하고 있더라도 아직 조급해할 때가 아니니까 더 써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바나사심탕에 들어가 있는 약재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황금이란 약재는 대표적으로 신경세포와 간 보호 작용을 하고 있고, 폐열, 항염증, 그리고 이담, 혈압 강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황령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콜린에스테라제를 저해함으로써 ACH의 작용을 증강시켜 혈압을 강화시킨다, 교감신경계 흥분을 억제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 성분들이 전체적으로 소화를 어떻게 안정시키는지 대해서도 연구가 충분히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바나사십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최근에 쓴 논문 중에 하나가 암 환자의 수족 증후군, 손발이 저린 증상에 보험 한약제제를 써가지고 증상이 개선되는 것에 대한 발표였는데요.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항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불편감을 경감시켜 드릴 수도 있고, 표준 치료를 얼마든지 좀 잘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생존율이 높아지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한약을 먹으면 간 수치가 높아진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박사 논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한약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간 보호나 신장 보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는지만 말씀을 주신다면 맞게 잘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원하셔서 더 좋은 치료에 그리고 환자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한 가지 팁이라면, 암 환자분들이 나중에 가면 한의원이나 한의사를 찾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암을 치료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표준적인 치료를 저희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나 부작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한의사가 이제 암요법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한약 처방으로 표준 치료가 될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을 가진다 그러면 한의사가 또 그때 가서는 치료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보조적인 역할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